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시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도 한 4번 정도를 말씀드렸고, 텔레그램방에서는 기회 딱지가 아닐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전후에 이제 증시의 변곡점, 조정이 발생할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우리는 차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부터 공개적인 방송에서도 9월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증시 조정 완벽한 대응 전략, 필승 텔레그램 멤버 전략, 마지막 기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100포인트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꽤나 많이 빠진 상황이죠. 2,800포인트이고 정확하게 9월을 전후로 해서 이제 증시의 변곡점을 올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부터 9월 전후로 해서 증시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라고까지 이제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약간 이 부분부터 이렇게 꾸준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월 26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주증시 조정 시작, 헝다그룹 파산, 미국 부채 한도 이슈, 완벽한 대응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이 당시에도 3125 지수였습니다. 3125 지수였고 현재는 역시나 2839 지수죠. 두 번이나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1일에도 말씀드렸죠. 증시 조정에도 웃는 이유, 완벽한 대응 전략, 기회로 활용하라. 예, 당연히 이번 조정도 저는 당연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17포인트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개적 방송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죠. 2900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0월 6일에 말씀드렸고 이제 예상된 조정 증시 조정을 맞이하는 투자자의 자세, 절호의 기회로 활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증시 역시나 꽤나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투자자의 대응 자세라던가 이 지금의 조정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제 관점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텔레그램방인데 10월 17일에 이제 말씀드린 글이에요. 한국 증시가 9월 변곡점 이후 매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으며 사이클상의 이슈일 뿐 핵심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가 나빠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산업은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잘하는 기업은 여전히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땡땡땡땡은 땡땡땡 억원 가량의 주식을 소각하였고 땡땡땡땡은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이클의 변곡점이 발생한 것 동시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일희일비하여 쏠림 현상이 극심해졌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찍어드린 빗썸 코리아라던가 혹은 오늘도 게임빌 이런 기업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을 했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자,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어제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빗썸 코리아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두나무 빗썸 코리아 압도적 성장, 실적 900% 폭등.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하며 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둘 잡아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미국 증시,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올라도 좋고 내려온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 늘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둘 잡아가기에 좋은 시기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땡땡땡땡 등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긴 글인데, 제가 올해 3월 19일에 적어드린 글이에요. 어떻게 적어드렸느냐. 사실 이때부터 필승 라이브를 통해서 올해 9월 전후에 이제 증시의 변곡점이 발생할 것이고, 올해 연말 이후, 올해 연말쯤 좋은 기회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사이클의 시작점이 달라질 것이다.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요. 자, 미국과 이제 다가오는 조정, 더할 나위 없는 기회.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현 상황과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증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올해 있을 조정과 그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꽤나 지독한 하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며 미리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작년 3월과 같이 자산을 한꺼번에 아주 많이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1000포인트가 넘던 코스피가 280선 밑으로 밀렸다가 외채 만기 연장안에 타결되면서 550포인트로 반등 후 다시 270포인트까지 밀려섰습니다. 2000년 나스닥은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51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4200포인트까지 반등하였으나 다시 1500포인트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2100포인트였던 코스피가 892포인트까지 밀렸다가 2240포인트까지 급반등한 이후에 다시 1650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과열이 있으면 소외가 있습니다. 소외주라고 해서 투자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좋은 기업을 알고 있다고 해서 투자하기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 1440포인트에서 1년 만에 3054포인트까지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급반등한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2000포인트대까지 밀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는 시장 기대감만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중국만큼은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는 미국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은 소비로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이기에 경기를 보려면 소비 지표를 봐야 합니다. 작년 4월 재정부양책이 도입된 이후 5월에 소매 판매가 18.3%가 급등하는 등 좋은 회복세를 띄었으나 2020년 10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12월에 약 8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통해 1월 소매 판매가 5.3% 급등하였으나 2월에는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경기 회복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인들은 여전히 소비보다는 저축률을 늘리고 있습니다. 평균 저축률의 2배 이상을 저축하고 있으니 작년 고용 쇼크의 악몽이 아직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폭증은 이러한 심리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수요 견인이 아닌 비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금만 잘못 나아가도 소득 및 경기는 그대로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3월에 분석되는 되는 글입니다. 이번에 시행될 1.9조 달러의 역대급 부양 역시 단기적 효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풀린 돈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원재료 가격만 올리는 비용 인상에 진행되어 오히려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의 증세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3조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정부로 흡수될 것으로 보며 글로벌 자산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제 성장이란 희망으로 장기금리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지만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조차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올 것이며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큰 폭의 조정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어두운 시그널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올해의 조정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채권금리가 폭등하고 고평가 성장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원자재까지 빠지고 있으니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막대하게 풀린 돈들로 인해 억지로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고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으니 이에 따른 충격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식을 공격적으로 팔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시장은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금융위기 전부 다 발생 전에 분명한 하락 시그널이 있었지만 시장이 이를 알아채고 폭락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3월 경제위기 때도 몇 개월 전에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그리고 환율의 폭등 등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었죠. 현재는 올해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 시기이고 현실화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당시에 3월 19일이었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9월 16일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6개월에 대한 이유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 이번 주 라이브 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라이브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땡땡땡땡땡땡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이후에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럼 3월 16일에 6개월 이후에 시장의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9월 16일 정도가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때부터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3월 달에 이러한 것들을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곡점이 발생하였고 이런 식의 증시 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증시, 미국 증시도 비슷하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이때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이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주식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비중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가 오르면 주식도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계산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주식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도 많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저가에 매집을 함으로써 추후에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월 27일 날 글입니다. 텔레그램만 그리고 코로나 누 변이와 관련하여 우려가 많은 듯합니다.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죠. 누 변이가 이제 이름상에 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다음이 XI 변은 C 변이였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중국과 연관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오미크론 변이로 두 단계나 더 뛴 것입니다. 빅스 지수가 하루 만에 50% 급등하였습니다. 빅스 지수의 급등은 풋 매수 포지션의 급증을 의미합니다. 풋 매수 포지션의 급증은 다르게 보면 누군가가 풋을 이제 대량 매도하였다는 것이며 급작스러운 매도 조치는 대부분 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좀 띄어서 누 코로나 변이 자체로 보더라도 말씀드렸던 단기적 디플레 혹은 조정의 이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부터 단기적 디플레 이슈라던가 혹은 조정의 이슈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한국의 경우 지금껏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꽁꽁 매여 있다가 한꺼번에 풀리니 사망자가 폭등하고 있으나 이런 식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결국에는 역시나 코로나는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담대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하락을 꽤나 좋은 기회로 보고 있어요. 사실 작년 3월과 같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주도업종, 차기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낮은 가격대, 저렴한 가격대에서 하나도 잡아갈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얼마나 더 빠질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다만 이번 연도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내년부터 시작될 사이클 직전에 혹은 전에 충분히 많은 주도주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조정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9월, 10월에 분석해드린 조정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